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용입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 성수동 21사운드. 여기서 촬영을 참 여러 번 해보려고 했는데 드디어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볼 제품은 이글스턴웍스의 이 비진티2라는 버전 2. 이 제품을 촬영할 건데, 일단 21사운드는 이글스턴웍스의 얘기하고도 좀 맞물려 있다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 대표님이 기본적으로 이 문화생활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음악, 이 카메라면 카메라, 여러 가지 문화예술을 좋아하셔서 공간 자체도 그런 걸 즐기시려고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제품들은 저희가 이제 흔히 막 잘 팔리는 제품들, 이 물건을 많이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제품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것보다는 이거는 다른 집에서 못 보는 이런 제품들 있죠. 종종 제가 여기를 몇 번 와보고서 보물창고 같은 곳이라고 종종 쓰는 표현이지만 딱 그런 곳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페이스북 친구, 패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하루가 멀다고 새로 산 음반 얘기가 계속 올라와요. 거기에 이제 오디오 얘기. 그 음반으로 당연히 음악을 들어야 되니까. 근데 거기 나오는 오디오도 저도 막 모르는 제품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본인의 방식대로 이렇게 튜닝을 한.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여기서 같이 좀 공유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종종 했던 겁니다. 오늘 볼 제품은 저도 참 이 감회가 좀 새로운 게, 이 제품을 이렇게 다루고 싶어도 다뤄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글스턴웍스. 이 회사가 벌써 이제 30년을 넘은 그런 회사가 됐습니다. 설립한 지부터 보면. 근데 이 회사 제품은 보기보다 이렇게 쉽게 이해되는 제품은 아니에요. 보통 이글스턴웍스를 크게 보자면 이제 하이엔드라고, 미국 출신 하이엔드라고 이렇게 표현하시지만, 이제 미국에서 제조하는 하이엔드 제품들도 특히 스피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글스턴웍스를 이해하려면 그 멤피스라는 동네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해가 필요한, 그러니까 좀 짧게 얘기하자면 멤피스는 뭐 엘비스 프레슬리의 고향이고 저희가 아는 그런 문화 예술의 토양이 꽤 깊은 그런 동네로 알고 있는데, 이글스턴웍스는 멤피스를 대표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하이엔드 스피커가 우리가 아는 미국의 한 동네를 이렇게 대표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어떤 곳은 미국을 포함해서 우리 동네 그런 비싼 앰프 스피커 만드는 회사가 있어?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멤피스는 이글스턴웍스가 그 동네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음악을 잘 다루는, 그게 뭐 하이엔드 브랜드고 미국과 세계로 이렇게 수출이 되는 그런 브랜드는 나는 잘 모르겠고, 이 회사에서 만든 이 스피커는 음악을 제대로 들려주는, 내가 하는 그 음악이 그렇게 잘 들리는 그런 스피커야. 이런 브랜드란 얘기예요. 멤피스를 한번 갔다 와야 이게 좀 더 이해가 되겠지만, 여하튼 그런 배경을 가진 브랜드라는 거. 근데 저희는 그런 거를 잘 모르죠. 저도 좀 최근에 이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알게 된 건데, 그 멤피스라는 출신만 알았지 그렇게 문화적 토양하고 연관된 그런 브랜드라는 걸 아직 잘 몰랐고요. 단지 저에게 유명했던 거는 90년대 후반에 안드라가 출시됐을 때 그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기억은 지금도 안 잊혀지죠. 그거는 이제 오디오 생활을 앞으로도 한참 후에 오디오 생활을 하면서 들었던 여러 앰프 등 스피커들은, 아, 이거는 정말 대단했어, 막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브랜드 중에 하나였어요. 90년대 말에 안드라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12인치 더블 우퍼, 그 다음에 이 전부 다인 오디오 유닛인데, 90년대만 해도 에소타라는 유닛 소리를 들어본 분은 또 까무러치는 줄 알았죠. 어떻게 이렇게 생생한 소리가 스피커에서 나올 수 있을까? 그 에소타 트위터와 아래쪽에 다인 오디오, 그게 사실 꼼짝도 안 하는 다인 오디오 유닛이 좀 드라이브가 쉽지 않은 난제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12인치짜리를 두 개를 아이소바릭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게, 이게 좀 놀랍죠. 그리고 미드레인지에는 그때는 정말 생소했던 그 이스라엘제 모렐이라는 그 미드레인지를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를 거치지 않고 앰프에서 바로 연결되게, 그러니까 전대역을 그냥 자기는 알아서 소리 내게, 크로스오버 이렇게 커트 없이 그렇게 내게 만든 미드레인지를 붙인 그런 굉장히 파격적인 스피커였어요. 근데 방식이나 뭐 만들어낸 어떤 설계가 뛰어나다 이런 게 아니라 소리를 들었을 때가 정말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20Hz 미만까지 내려가는 그런 초저역에다가 말씀드린 다인 오디오 에소타의 그 생생한 그런 소리는 실제 소리보다 어떻게 보면 실제 소리에서는 들을 수 없는, 실제 생활에서나 혹은 음악 홀에서는 들을 수 없는 어떤 소리까지 들려주는 듯한 그런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게다가 이 아이소바릭을 제대로 구동했을 경우에 그 베이스 유닛 두 개가 밀려서 내는 소리, 이게 정말 그 육중함을 넘어서 뭐라 그럴까요? 사람이 진짜 아래로 쫙 가라앉는 이런 느낌 있죠.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려운 그런 소리를, 지금도 여전히 그런 소리를 들려준 그런 스피커였어요. 90년대 후반, 97년이었는데 그게 그 해에 그래서 스테레오파일은 이런 놀라운 제품이 나왔다고 표지에 한 번, 그 다음에 올해의 제품, 프로덕트 오브 더 이어로 표지에 또 한 번. 사실 그때 그건 안타도 아니고 큰 홈런을 친, 처음 알려지면서 그냥 일약 스타덤에 오른 그런 제품이자 브랜드가 됐죠. 90년대 후반으로 잠시 보면은 이제 막 미국 같으면 윌슨 오디오의 이 와트 퍼피가 처음으로 완 제품인 5, 그 다음에 5.1을 만들어낸 게 그 바로 전년도 정도였어요. 포컬 같은 제품도 아직은 포컬 JM랩이라는 타이틀을 쓰고 있었고, 유토피아 라인업을 만들긴 했는데 아직 제품은 안 나왔었어요. 엘렉트라나 코러스 같은 그런 제품들만 있었던 시절이고, B&W, 이 바워스 앤 윌킨스도 801, 802 그거의 버전 2, 그러니까 노틸러스가 나오기 이전 그 박스형의 바디가 나눠진 이런 형태를 하고 있었던 시절에 그런 놀라운 스피커를 만들어냈다고 잠깐 상상을 해보시면, 사용자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거는 엄청난, 그래서 이글스톤 웍스라는 브랜드는 엄청난 충격파처럼 그렇게 남아있는 브랜드입니다. 다만 신제품을 구경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안드라는 그로부터 한 3년 후에 2002년 버전 2가 나오고, 그로부터 한 또 10년 지나서 버전 3, 그 다음에 SE 버전, 그리고 최근에 이제 버전 5까지 출시를 하고 있었는데, 5는 아직 국내에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러면 이글스톤 웍스의 신제품은 어디서 들어보나 할 때 등장한 게 3년 전쯤 국내의 모습을 보인 게 그게 비진티였어요. 그리고 그걸 개량한 버전 2, 비진티 V2를 오늘 같이 살펴보는 자리라서, 그래서 제가 감개무량하다는 거예요. 안드라의 소리를 제대로 그 다음 버전을 시청할 기회가 적은 그런 이글스톤에서 안드라의 그 다음 버전, 그보다 윗 버전을 들어볼 수 있는 유일한 제품이 비진티라는 거죠. 일단 비진티 V2는 이글스톤 웍스만 해도 진짜 할 얘기가 너무 많고, 이제 영상에서 조금씩 보내드리기도 하지만 이 영상 자체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이글스톤 웍스를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들은 뭐가 그렇게 대단한 스피커인데 이러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소리를 먼저 들어보고, 그러고 다음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음반 사장님이 많이 콜렉팅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CD로 음악 세계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듣고 다음 얘기 이어갈게요. 음악 들어보시죠.
mama, hey, look at that over there. Hey, what they doing there? And where they going there? And mama, can I have that big elephant over there? Hey, who's that in my chair? And what's he doing there? And mama, oh hey mama, can I go over there? Hey mama, what is square? And where do we get air? And mama, oh hey, can I have that big elephant over there? Quizzical kid, she doesn't want anything here. She's forever demanding to know who, what, why, and where. 21사운드에 보면 벽 쪽에다가 저희가 말하는 소위 그 음향 장치들, 뭐 디퓨저, 어퓨저, 기타 이런 뭐 베이스 트랩 거의 안 썼어요. 근데 그걸 신기하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저희가 보이지 않는 곳곳에 이 소리가 이렇게 들려야 된다라고 이제 사장님이 튜닝을 하신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깨알같이 보여요, 그게. 제 옆에 있는 요거 세워진 거, 이것도 국산이 텍트란 회사 제품인데 이게 다 이유가 있는 위치에 그 자리에 그 제품이 그렇게 있어서 만들어낸 소리. 근데 여하튼 본 제품의 소리가 어느 정도 품질이 나왔을 때 하는 얘기지만 그 소리가 이 공간에 뭐 이렇게 뭐 벽에다 뭘 요란스럽게 붙이지 않고도 녹음상에도 잘 들리지 않으세요, 지금? 제가 아는 이글스턴의 소리가 이렇습니다. 그때부터 치면 지금 이제 30년을 지나한 그런 소리인데 이글스턴 웍스의 소리는 원래 이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특히 높은 대역, 중역대 이상의 상위 대역들이 원래에서 조금씩 더 진화를 했습니다. 그것도 막 이렇게 뭔가 화려한 소리를 내려거나 없던 소리를 조금 더 강조해서 내는 소리가 아니라 원래 이글스턴 웍스가 내려던 소리, 그 소리가 좀 더 깊어졌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간 게 비진티입니다. 비진티 V2 이 제품의 구조를 그럼 잠깐 같이 살펴볼까요? 일단 이렇게 보시듯이 저희가 흔히 표현하는 M2M 구조죠. 미드레인지 두 개 사이에 트위터가 있는 이런 구조에 아래쪽에 더블우퍼가 있는 더블우퍼 구조도 그렇지만 상위에 이렇게 미드레인지 두 개를 떨어뜨려 놓고 가운데 트위터를 배치한 이런 구조도 오리지널 안드라하고는 많이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그 중간에 있었던 그 플래그십으로 개발됐던 이 사보이나 이런 제품들처럼 상위하고 하위하고 이렇게 유닛을 여러 개 배치하고 아래쪽에도 여러 개 배치한 이런 구조하고는 배열 자체가 좀 다른 새로운 구조로 만들어낸 그런 제품이라는 얘기입니다. 미드레인지 두 개가 이게 안드라 버전 3가 되면서부터의 변화이기도 한데 같은 모렐제인데 카본 코팅한 그런 재질로 만들었어요. 6인치 더블 미드레인지. 그리고 트위터는 이게 좀 의외죠. 베릴륨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 안드라 계열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다인오디오의 그 패브릭 돔을 쓰다가 버전 3부터는 여기도
아주 얇게 방망으로 뽑아낸 카본재를 쓰다가 베릴륨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가장 큰 변화인데 뭐 미리 말씀드리면 이 베릴륨 같은 다루기 쉽지 않은 이런 소재를 쓰면서도 원래 이글스턴의 사운드를 좀 더 진화시킨,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갔다고 그랬죠. 그런 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버전이 미드레인지와 트위터까지의 그런 구성이고요. 아래쪽 우퍼 두 개는 10인치 더블 우퍼인데 이거는 카본 섬유, 그러니까 카본 파이버를 이렇게 짠 직조한 우분 베이스, 보통 그렇게 표현하죠. 그렇게 구성한 10인치 더블 우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V2, 이 버전 2가 되면서의 변화인데 이 제품은 요 베릴륨 트위터의 강도를 10%를 늘려서 쉽게 말하면 좀 큰 에너지, 파워 핸들링이 큰 그런 신호에서도 소리를 유연하게 잘 낼 수 있게 베릴륨 특유의 진동을 고강도로 낼 수 있게 만든 새 버전이 장착이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내부 브레이싱. 이 제품은 그 두께를 오리지널 비진티보다 좀 더 두껍게 한, 특히 아래쪽은 이제 2.5cm 두께까지, 버텀 플레이트는 강도를 높인, 파운드를 늘리다 보면 당연히 똑같이 따라가야 되는 게 이 브레이싱, 그 캐비넷의 두께나 그 강도를 높이는 건데 그런 것들이 강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네트워크 부품이나 설계들도 좀씩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게, 그거는 유닛하고 캐비넷이 바뀌면 무조건 바뀌어야 되는 버전이기도 합니다. 그런 게 바뀌어 있고, 뒤쪽에 스피커 터미널도 업 버전으로 그렇게 개선이 되어 있는 그런 V2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미드레인지 두 개, 이게 사실은 비진티가 다른 제품들, 특히 안드라하고 좀 노선을 달리하거나 상위 버전으로 기획이 되는 게 좀 표시가 나는 부분인데, 미드레인지 두 개는 뒤쪽에 별도로 튜브를 만들어서, 저희 이제 보통 무한 배풀이라는 얘기 할 때 뒤로 가면서 쭉 좁아지는 그런 관을 만들어서 트위터나 기타, 특히 이 베이스하고 소리가 서로 영향을 받지 않게 미드레인지만 뒤로 이렇게 따로 뽑았어요. 그래서 뒤로 관이 서서히 뒤로 가면 좁아지는, 보통 이제 그걸 테이퍼드 유닛 구성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두 개의 상하 미드레인지를 뒤쪽으로 별도로 뽑아서 따로 배출하는, 뒤쪽에 보면은 사각형 포트 두 개가, 미드레인지 두 개가 별도로 온, 그게 최종 배출되는 그런 포트를 뒤쪽에 따로 두고 있고요. 그리고 베이스 두 개는 제가 이게 종종 표현하는 그 포트를 앞도 아니고 뒤쪽에 이렇게 크게 만든 홀로 둔 것도 아니고 뒤쪽 아래쪽에 가로로 길게 만든, 이렇게 생긴 포트를 둔 스피커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베이스가 밀도가 높게 나옵니다. 파워 핸들링을 크게 주어도 점이 펑펑 쏟아지게 만든 게 아니고 거의 밀폐형에 가까운, 하지만 밀폐형보다는 조금 더 탄력을 주는, 이제 그 지점과 구경 같은 걸 계산해야 완료가 되는, 완성이 되는 그런 품질인데, 가로로 길게 만든 포트를 둔 게 베이스 전용 포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는 이제 알루미늄 플레이트를 쓴 다음에 안쪽에 카본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플레이트 측면 사이드 바에다가 가운데 진동을 억제시키는 카본 플레이트를 집어넣은 이 구조가 좀 독특해요. 안쪽을 이렇게 한, 위는 3칸, 아래쪽에 크게 넓게 뒤로 길게 보이게, 그렇게 카본 이 플레이트를 다 보이게, 이게 좀 디자인이 약간 느낌이 뭐라 그럴까요? 약간 스포티한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는, 디자인보다는 기능에 좀 더 많은 그런 걸 둔 그런 모습이 이전에 이글스턴 웍스에서는 못 보던 그런 독특한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뭐 마이너한 것까지 알려드리자면 그릴 있잖아요. 그릴이 위에 아래 이제 트위터와 미드레인지 쪽하고 베이스용 이렇게 두 개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릴도 좀 더 디자인과 자석식으로 탈착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좀 편리하게 제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그런 다양한 것들이 버전 1을 만들어 놓고 불과 한 2년, 3년 사이에 그런 것들을 개선한 새 버전이 V2 버전입니다. 이글스턴 웍스가 드라이브가 간단치 않다는 얘기는 뭐 잠시 언급을 해드렸고, 초기에 특히 버전 1, 오리지널 그 안드라 같은 제품을, 특히 그 아이소바릭 12인치 베이스를 구동하려고 엄청난 대출력의 모노블럭의 이런 앰프들을 많이 동원했던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직접 그렇게 해보신 분들은 좀 더 실감을 하실 거고요. 이 안드라 5도 그렇고 지금 비진티는 더블 우퍼, 그 다음에 아이소바릭을 이제 없앴습니다. 아이소바릭 그냥 없애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만큼 단일 우퍼로 원래 아이소바릭에 나던 소리까지를 구현하려는 뭐 그런 설계가 들어가 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드라이브가 간단치는 않지만 이 비진티 V2를 드라이브한 앰프가 뒤에 있는 비투스의 SIA30, 이 앰프 얘기 참 많이 했죠. 참고로 앰프 가격이나 스피커 가격이 서로 비슷합니다. 약 6천만 원대. 그 SIA30은 뭐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었지만 비투스 소개할 때 A 클래스와 AB 클래스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구조로 완성된 그런 앰프죠. 인티 앰프인데 그래서 규모가 대단히 큽니다. A클래스로는 30W, 8옴에 30W 출력을 내고 임피던스가 반으로 떨어지면 정확하게 정수로 2배로 출력이 늘어나고요. AB 클래스 전환하면 숫자가 확 뛰죠. 8옴에 200W, 4옴이 되면 400W. 그런 A 클래스, AB 클래스 듀얼 출력 구조를 가진 그런 앰프로 시청을 했는데 처음에 들은 두 곡은 A 클래스로 녹음을 했어요. 의식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중에 들은 말러 교향곡 6번은 AB 클래스로 대편성을 드라이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청을 해봤는데 일단 비진티 V2의 소리를 제 기준으로 들으셨지만 요약을 해드리자면 첫째 이 제품을 처음에 안드라를 통해서 들었을 때 그 원래 이글스턴의 어떤 골격 같은 거 있죠. 이 제품은 음악의 진지함을 살려내는 그 음악이 뭐든 장르가 뭐든 원래 음악의 사운드대로 그대로 따라가려는 게 있어요. 그 소리를 저 끝까지 높은 음에서는 피치를 최대한 살려서 원래 음원에 담겨있는 만큼의 피치를 이 정도까지만 하자. 이 정도면 사람 다 알아들어. 이게 아니고 그 끝까지 다 들려주려고 하는 그런 중역대에서 고역대까지의 적극적인 피치. 그 다음에 베이스가 그냥 파워핸들링을 크게 만드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베이스 자체에 밀도와 해상력이 있어요. 그래서 다이나믹스를 잃지 않은 채로 굉장히 정확하고 선명한 그런 베이스 있죠. 낮은 중역부터 베이스까지 크로스오버를 한 110Hz에서 끝났다고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아래쪽에서 나오는 베이스 전체는 굉장히 대역이 넓거든요. 그거를 선명하게 들려주게 하려는 그런 베이스 소리가 나옵니다. 저희가 맨 끝에 들은 쿠렌치스가 지휘하는 말러 교향곡 6번 2악장 그 스케르초 같은 것도 뒤에서 징을 치는 소리 있죠. 구르릉 구르릉 거리는 그런 소리가 좀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그런 스피커들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울리게 하지 않아요. 비진티 V2는 울림 반경을 크게 잡지 않는데도 음파가 그 물속에서 어뢰가 이렇게 날아오는 듯한 그런 저역이라고 이제 표현하긴 하는데 굉장히 묵직한 베이스가 정확하게 들리는 그런 느낌이 있죠. 실제 징 치는 모습을 저 앞에서 보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런 베이스가 기반으로 하고 있으면서 악기가 엄청나게 많이 한꺼번에 쏟아질 때 소리 있죠. 그런 것들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채로 다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별이 반짝거리는 것처럼 하나하나가 악기가 다 집합체로 모여져 있는 그런 소리. 사실 그게 대편성을 들을 때 이글스턴 웍스가 내는 소리입니다. 특히 말러를 들으면서 이 미드레인지 두 개가 조금 특별하게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그 소리에 지금 말한 그런 별빛이 반짝이는 것 같은 그런 소리의 대부분은 미드레인지 두 개와 이 가운데 베릴륨 트위터 요 세 개 유닛이 그 전체 그 대역에 걸쳐 있는 악기를 다 분리해서 들려주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종종 베릴륨 트위터에서 앰프가 베릴륨의 진동을 충분히 따라주지 못하면 생기는 거칠은 소리, 조금 강한 에너지 이런 게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처음에 들은 그게 류트와 바이올린 듀오의 연주인데 제가 처음 듣는 곡이라 아주 너무 좋아서 녹음을 했는데 이 곡을 들어보면 처음에 류트 소리가 제가 그래서 이 피치가 끝까지 적극적으로 들려주는 그런 소리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류트 소리도 녹음 따라 틀리기도 하지만 굉장히 거칠고 그렇게 좀 매끈하게 들리는 그런 악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 아르모니아 문디 녹음이 든데 그 소리가 굉장히 말쑥하게 들리면서도 맨 끝에 이 작은 떨림까지 다 보인다는 거. 이게 또 베릴륨 트위터를 쓴 그리고 버전 2가 되면서 좀 더 강도를 높인 그런 소리의 역할이라고 그런 효과를 발휘한 그런 소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바이올린 소리도 그래요. 이 연소음이 쭉 흐를 때 이게 이제 크로스오버가 잘 매끄럽게 대역 간, 그 유닛 간에 잘 연결되어 있느냐 이런 걸 볼 때 그런 걸 확인하기 좋은 그런 악기인데 바이올린 소리도 선명함과 매끈함이 동시에 이렇게 들리는 이런 것들도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 이 순간은 A클래스 동작한 SIA 30의 소리도 상당히 많이 작용한 그런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글스턴 웍스가 90년대 후반에 줬던 큰 충격 중에 하나는 묵직한 베이스와 선명한 고역도 있지만 전체적인 밸런스 사이에 홀로그래픽하게 스피커 뒤쪽으로 떠오르는 그런 스테이징 있잖아요. 중간에 들어본 리키리 존스의 그 데드에어 같은 곡, 이 곡을 CD로 들어보니까 이게 또 느낌이 좀 독특하기도 하지만 비진티 V2의 특유의 스테이징을 살려서 지금 이 스피커 뒤쪽으로 공간이 약 10m 정도 되거든요. 꽤 깊단 말이에요. 앞뒤로 이만큼 앞에 나와 있는 소리와 저 뒤에 있는 소리, 애기 소리는 앞에서 들리고 뒤에서 리키리 존스 소리가 들려오고 기타 소리는 왼쪽 뒤에서 나오고 막 이런 소리들이 대단히 입체적으로 홀로그래픽하게 떠올라서 이건 스피커의 품질도 품질인데 이 스피커를 이렇게 배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들어봤습니다. 스피커가
대역 간 연결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리고 비율도 정확히 맞아야 되지만 좌우가 동시에 똑같은 소리를 음원에 있는 대로 내주지 않으면 이런 사운드 스테이징이 아무리 녹음이 잘 돼 있다고 해도 그렇게 떠오르기 쉽지 않은데 이글스톤 웍스의 완성도 자체도 상당히 뛰어난 소리를 들려주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글스톤 웍스를 써보시거나 이 브랜드에 대해서 좀 살펴보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지만 독특한 가게 스토리가 좀 있는 그런 브랜드죠. 원래 이 설립자인 빌 이글스턴의 아버님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작가였어요. 흑백 필름에서 카알라 시절로 넘어오는 그 시절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작가였다고 하고 아들인 윌리엄 이글스턴 3세, 빌 이글스턴이라고 이제 그렇게 칭하는 이 빌 이글스턴이 음악을 좋아했겠죠, 아들이. 그래서 스피커를 만들 생각을 하면서 처음으로 만든 그 안드라 같은 엄청난 스피커를 만들고서 아버지인 윌리엄 이글스턴한테 보내는 러브레터 같은 그런 스피커다라고 하면서 제품명은 자기 여동생 이름을 붙였어요. 안드라. 여하튼 그렇게 시작이 된 그런 이글스톤 웍스는 이제 그 회계 담당이었던 짐 톰슨이 이제 CEO를 맡고 있는 그로부터 30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왔는데 이 회사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빌 이글스턴이 설계한 안드라의 정신을 변형시키지 않고 그대로 이어와서 그 위로 그 다음에 좀 더 넓게 이렇게 확장과 진화를 해온 그런 결과물이 지금 저희가 들어본 비진티 V2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글스톤 웍스가 원래 이런 소리가 나는 제품이다 이런 거를 생각보다 많이 알리지를 못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안드라를 듣고서 그 제품의 소리의 가치를 알고 있는 분들, 제대로 소리를 내보신 분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어본 분들, 이분들이 기억하는 이글스톤 웍스의 소리는 엄청난, 다시 어떻게든 들어보고 싶은 그런 소리였을 텐데 비진티2에서 그 소리가 들립니다. 이걸 들어볼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일단 지금 저희가 들어본 이 대표적인 21 사운드에 와서 이 조합으로 저희가 지금 녹음한 소리는 그대로 들어볼 수 있다는 거 일단 좀 오늘 알려드리고요. 이 스피커는 좀 많은 분들이 널리 좀 여러 곳에서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 멤피스라는 이곳 특유의 문화적 토양이 하이엔드 스피커에 이렇게 녹여져 있는 경우는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특정 브랜드가 하이엔드가 됐던 뭐 클래식한 사운드를 내는 제품이든 출신지의 어떤 문화를 이렇게 담고 있는 경우는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은데 특히 하이엔드 등급으로 만든 이런 과항대역 이 스피커만 해도 낮은 대역이 20Hz, 높은 대역은 40kHz까지 재생을 하는 그런 과항대역 제품인데 이런 스피커에서 그런 멤피스의 어떤 문화를 느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최근에 이제 멤피스 관련 행사도 굉장히 특별한 행사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굉장히 흔치 않은 그런 스피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1 사운드에 와서 비진티 V2, 이글스톤 웍스의 현재 모습, 이글스톤 웍스의 원래 소리 이런 거 듣고 싶으신 분들은 21 사운드에 와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